那您觉得为什么中国在近代落回西方呢？嗯，有没有一种可能，我们从来就没有领先过这个世界？没领先过，为什么这么说？对啊，因为我觉得我们从来就是没有睁眼看过这个世界。而且大多数的历史也都是一个胜利者的赞歌。大多数的遥遥领先可能也都是嘴上的功夫而已，又有多少的真实性呢？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중국인의 생존 여부는 월소득 3천 위안으로 결정된다. 최근 중국 온라인에서 나도는 말입니다. 한화로 약 56만 원인 이 돈은 중국에서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한지를 볼 때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3천 위안을 버는 남자랑은 결혼할 수 없다는 중국 여성들의 영상도 올라오면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국은 물가가 낮으니 하나 56만 원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 말입니다. 이것은 옛말입니다. 현재 중국 기본 물가는 고공상승 중입니다. 물론 중국인들이 한국을 조롱할 때 사용하는 수박과 돼지고기 값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두 식재료는 가격이 너무 하락해서 농가들이 대거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중국인들의 세부 월소득이 공개되면서 중국인들의 지갑이 얼마나 얇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在中国，普通人月收入到底有多少？真实的数据绝对会让你惊掉下巴。中国中金在最近一次研究报告中，把中国14亿人的人均收入，而每一个等级对应的人数可能会颠覆你的想象。我们直接看数据，月收入0元的有546万人，你觉得这个数据没毛病？月收入从0到500元居然有2.15亿。 这是你能想到的吗？月收入从500到800的有2.02亿人，月收入800到1000的有1.24亿人，把以上的人数加起来，也就是月收入1000元以下的，我国居然有5.5亿人。咱们接着往下看，月收入1000元到1500的有2.43亿人，1500到2000的有1.72亿，而2000到3000的有2.03亿人，3000到5000的有1.56亿人。 所有的这些数据加起来，就是月收入在5000以下的全国居然一共有13.28亿人，占了总人数的94.87%。从国税总局公开的数据上分析，去年全国14亿人口，只有1亿人交了个税。第二个，看我视频的朋友，如果你月收入超过5000块钱，那么恭喜你，你已经在中国成为5%的金字塔尖的人了。 현재 중국 경제가 하락한 이유는 시진핑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지만 그 이유는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에 이어 전기차까지 중국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의지해서 운영되던 기업들이 대거 줄도산을 하고 있고 보조금 장사라는 말이 어울리게 과잉 생산을 통해 자원의 낭비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진핑 정부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외국 기업 때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 제조업 기업들이 인도, 베트남, 태국, 멕시코 등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역대급 대학 졸업자들이 배출되었음에도 이 인원들이 취업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들은 음식 배달원, 자동차 공유 서비스 운전자, 라이브 커머셜 서비스로 몰리고 있습니다. 소비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는데 판매자들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社会已经正式进入了低欲望时代。2024年的上半年，居民收入连续下滑，外卖骑手和网约车司机从业者越来越多，银行、教师等行业薪资却普遍下调，年轻人躺也躺不平，卷也卷不动，高储蓄和低消费难题严重的阻碍了经济发展。过去4年，中国人一共往银行里存了58万亿，每人平均存4万多，但是现实呢，恰恰相反。2024年上半年，影视业票房近乎腰斩，旅游业80%，上市公司业绩亏损，航空业4大行业绩全部为亏损状态，餐饮业门店倒闭数量超过100万，年轻人不买车、不结婚、不旅游，甚至连饭都不吃了。专家们百思不得其解啊！其实答案很简单，因为没钱呐。只要大家对未来没有明确的预期，那就会通过储蓄来应对风险。不花钱，无非就是没有钱花，没钱就是没有消费啊。而没有消费需求的市场经济增长是不可能持续的。放眼世界和其他国家进行比对，可以发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경절은 75주년으로 시진핑이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실제 경제 상황이 어찌됐든 대외적으로 풍족한 상황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중국 극빈층 중에 990명에게 총 99만 위안, 1인당 1000만 위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국 인구가 14억 명인데 그 중에 겨우 990명에만 지급하는 것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국경절을 맞이하여 전 국민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발표했지만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돈이라도 풀어서 소비를 늘려야 앞서 영상처럼 디플레이션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궁지에 몰린 중국인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주식 투자에 몰리고 있지만 그마저도 중국 정부에서 주식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매수와 매도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국무원 싱크탱크는 앞으로 1에서 2년 동안 10조 위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했지만 외국 기업 없이 중국 자국 기업으로 도대체 어떤 해결책을 보여줄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점은 시진핑 정부의 새로운 홍위병이었던 초분홍 세대들까지도 더 이상 무지성으로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지 철회를 넘어서서 비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你们觉得读书还有用吗？浑浑噩噩一天又过去了。32岁的硕士生还是找不到工作，我的未来在哪里？谁能告诉我我的未来在哪里？如果你是普通家庭的留学生，那毕业以后能不回国就尽量别回国了。如果你本身家庭背景还不错，你又是名牌大学毕业的，你说回国之后有家业等着你继承呢，那你该回国回国，回国肯定是个不错的选择。但如果你的家庭背景比较普通，你真要好好考虑考虑，你回国以后将面临怎样的问题？你面临的门槛比以前要高得多得多。你自己可以查一查目前的就业率情况，这个我不敢在这聊。 시진핑 정부의 외국 기업 때리기로 인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도 취업할 기업이 없어지니 할 수 있는 거라고 음식 배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여성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SNS로 인기를 끌어보려고 노력이라도 가능하지만 말입니다. 이렇다 보니 과거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소분홍 세대들이 온라인상에서 대놓고 얼굴을 드러내고 정부를 조롱하는 영상들을 찍어 올리는 것입니다. 我爱国，我不穿衣服，因为很多纺织机械它都是进口的。我爱国，我从不呼吸，因为想到碳循环可能会呼吸到外国的空气。我爱国，我不受引力控制，因为引力是牛顿发现的。我爱国，我不吃饭，也不吃水果，因为我不知道哪些水果是引进的。我准备用树叶遮体，在森林中狩猎为生，钻木取火。我爱国，我出门带指南针，既是用笔墨纸砚，烧烤撒火药。真正爱国的人必须光腚住在山洞里，喝着山泉水，吃着野生的动植物。因为现代人的衣食住行，所有的一切都离不开外国人的发明。 이렇듯 젊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토바이 운전이나 자동차 운전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미국과 인공지능 기술을 두고 경쟁을 한다며 자동화를 적극 개발하다 보니 그 작은 파이까지 뺏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일선 도시를 시작으로 무인 음식 배달, 무인 택시, 무인 버스 등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서민층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업을 무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경쟁을 한다는 이유로 자국의 서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져서 굶어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쪽팔리게도 이러한 속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국까지 가서 왜 한국은 이런 기술을 도입하지 않냐라는 한국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중국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한 한국 여성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녀는 유학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간 한국 여성인데 현재는 중국인들 입맛에 맞는 내용의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무인 택시를 처음 타본 여성이 한국엔 이런 게 없다면서 한국이 중국보다 떨어진다는 말을 하는데요. 운송업을 무인으로 대체할 시 서민들의 일자리부터 없어진다는 사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저희 속보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몇 년 전부터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한국인 중에서 중국 영상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활동하는 한국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온 여성이라는 이유가 굉장히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돈도 좋고 인기도 좋듯 단국을 꺼내리는 것은 할게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후퇴할 곳도 없어 보이는 중국인들은 현재 상황을 보며 어떤 반응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저는 현재 내 아이들이 적합한 직업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부모가 있나요? 제가 있는 곳에서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경비원으로 일합니다. 부모님이 학과장이거나 주요 직책을 가지고 있다면 대학 졸업 후 바로 정규직에 합류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현재 이일대학과 고파로 대학의 대학원생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너무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저같이 농사를 지으러 고향으로 가세요. 부를 추구할 수는 없지만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했고 현재는 직업이 없어 부모님 집에서 농사일을 돕고 있습니다. 여자가 직업을 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남자친구를 찾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월 2,000위안씩 생활비를 주시는 게 너무 적다고 느꼈는데 막상 나와서 직접 일을 해보니 한 달에 3,500도 겨우 벌더라고요. 중국인들은 전 세계 어디든 집이 있고 집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부러워요. 이렇다 보니 차라리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대학을 보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20万预算，咱们留学会不还得慢慢搞钱呢？给我直接冲韩国！韩国的部分国公立大学1年学费加生活费只要5万块钱，4年本科下来吃喝拉撒在一起只要花20万，专业还贼丰富。最关键的是，你可以申请在留学期间去打工，打工干什么？学习韩国料理制作。现在韩国的年轻人已经不搞餐饮，不搞服务业了。 学完之后回国到大学城旁边开一家韩料店，让我们的大学生吃到价格更便宜、味道更好的韩国料理。民以食为天，你还怕搞不到钱吗？ 여러분은 현재 중국 시진핑 정부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또한 중국 청년들의 미래에는 어떤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